찜찜맛이 마련되고 거기에는 오늘같이 이런 집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마켓이 이루어지고 영화를 발전을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청사는 단 하나의 울타리도 없는 개방된 공간이고 대정천과 숲과 들로 함께 연결되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공간입니다. 신청사는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제로 건물을 만들었고 우리가 130만인 2035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가 설계해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백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된 행정입니까 여러분? 신청서를 유치하면서 교통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철 하나 끌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롱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고향선은 대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청사까지 가져가고 물음표를 남겼고 마침내 그 신청사로 고향선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사인 원당에 고향선을 끌어오고 대곡 14선을 끌어오고 교회선을 재개통해서 새로운 고양시의 북쪽 중산 식사로 가는 선, 통일로 간산으로 가는 선을 새롭게 출발하는 기착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을 어느 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5번의 자기 부정을 합니다. 첫 번째, 국도비를 끌어와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신청사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을 강제로 환수해서 신청자를 짓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분명하게 신청사는 여기 땅을 다 우선 매입을 하고 5,000평을 먼저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 부정입니다. 백석으로 갔어. 그때는 이미 백석동에 요즘 업무 빌딩이 고양시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면서 예산을 4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행정인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총의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운 열기, 여러분들이 지금 일선과 덕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향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 대의와 정의로운 행동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앞에 우리 경기도 의원 정동혁 의원님이십니다. 그 두 번째는 고양 특례시 시의원 권선영 의원이십니다. 아까 마이크 잡았던 경기도 의원 변재석 도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각 당협위원장님이신 문명순 위원장님이십니다. 고양시 시의원 임홍열 의원님이십니다. 고양시 시의원 이종덕 의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시의원 문재호 의원님이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골기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예산은 고양시 시의회를 통과해야만 이동환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백석으로 가려는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고양시 시의원님들을 믿어야 합니다. 시의원들을 고양시 시의원님들을 믿는다.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가서 본초도 모르게 그 여자를 따라가서 살림을 차리고 아이도 낳고 그 이후에 본초한테 가서 우리 이혼하자. 이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야. 이해되십니까? 또 한 가지. 자, 어머니랑 자식들이 꿈에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허리끈을 졸라매서 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이제 3만 뜨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이 돈은 내가 잘 쓸게 라고 하고선 폭력적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의 희망과 꿈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결정 못했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가정을 파탄내려는 이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동환 시장은요 우리에게 시청을 빼앗아가고 창조 R&D 센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졌죠. 경기도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구는 공무원들을 지금 있는 수 정도로 충원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화성과 수원이 더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걸 하겠다는 이유는 제 생각은 시청에 대한 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일산구의 발전을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 덕에 우리 덕양구는 피폐화되고 있죠. 이제 하나 남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자존심인 시청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착했어요. 이제 우리 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저 또한 우리 문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고양 시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화정역 광장에는 많은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 문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변재석 도의원 그리고 전 시장인 이재준 시장, 윤영석 위원장, 전 의원들과 또한 신상정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문제호, 이몽열 의원님 올라오셔서 이몽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시의원님입니다. 이몽열 의원님 잠깐 오셔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몽열!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지금
원당 존치에 대한 강한 더불어민주당 원당 험도시의원 있습니다. 임홍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이 화면이 팝업에 뜹니다. 이 화면이 팝업에 뜨는 이 내용이 뭐냐? 백석동 청사이전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어저께 보도자료 나왔죠? 청사이전 백석동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속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어떻게 됩니까? 방귀 낀 놈이 성을 내죠. 왜 백석동 청사이전이 특혜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 백석동으로 가면 요진 소주의 벨라시타 그리고 우리 시청사 앞에 짓다만 요진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싱크홀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하 4층까지 팔고 지하까지만 팔고 남은 요진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빌딩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옮기면 미안하게도 우리가 66,000 제곱미터를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지하를 빼고 나면 44,000 정도밖에 안 돼요.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오피스 빌딩, 지금 현재 우리 요진 빌딩, 업무 빌딩, 기부 체납받은 빌딩에 우리 고양시 기관이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빌딩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부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옆에 요진에서 착공해서 오피스 빌딩 올리면 그쪽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빌딩이 주변에 없어요. 이렇게 막대하게 특혜를 주면서 옮기면 바로 특혜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특혜 주장이 아닙니까? 그거 바로 특혜 주장이, 그게 바로 특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당에 시청이 있으면 원당에 대한 특혜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빌려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은 호수공원 때문에 특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호수공원 지을 때 일산이 있었기 때문에 호수공원은 일산의 특혜다 우리 이야기 안 합니다. 원당도 을지로에서 청사가 1961년도 오면서 63년도에 박신문중에서 땅을 기준해서 원당에 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돼가지고 다시 짓겠다는데 그게 무슨 원당의 특혜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있었던 거예요. 구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청사 이전 그러면 결사 반대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간 문명순 고양시청을 지키기 위해 바로 이곳 화정역 광장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마음을 팽개쳐두고 평지 분파를 일으키고 스페인에 왜 나가 있는 이상한 시장 이도하인 시장의 기회드리도록 크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말한
앞에 있는 플랜카드 외칠 테니 착공하라를 크게 3번 연달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주민 다 죽는다. 신청사 원한대로 착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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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로 104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바로 104주년 오늘 우리 덕양산에서 그리고 행주 나루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제히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1월 4일 시민을 상대로 행정 폭거를 일으킨 고양시장을 상대로 이 골기대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께 1919년 3.1절 독립선언서의 몇 구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발전에 자녀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우리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조선민족은 슬프다.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행복을 끌어내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다. 우리 조선민족은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온전히 지킬 것이며 앞길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것이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청 사라지면 바로 우리 동네가 폭망합니다. 고양시청을 원하는 대로 건립하는 것은 바로 고양시 경제 살리기입니다. 시청이 사라지면 고양시청역도 화수역도 십사역도 광역철도망도 무산됩니다. 시청이 사라지면 완당히 황폐화되면 우리 덕양의 자산가치도 폭망합니다. 2,950원 아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시위의 건립 비용, 주차자 비용 합치면 신청사 건립 2,950억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빌딩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요즘 빌딩에는 시장이 서울에 가서 대기업도 유치하고 금융기관도 유치하고 또는 연간 수백억씩 들어오는 임대 수입 그리고 매각 수입 포기하지 마십시오. 1413년부터 있어온 1413년부터 이곳 덕양에 있어온 고양시청 그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2020년 5월 경기도 국토부 행안부를 통하여 우리 덕양에 존치하기로 한 고양시청 2022년 4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한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올 우리 고양시청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 주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여러분, 고양시청을 원하는대로 두는 것이 고양시의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하고 역사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은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있습니다. 용인시청은 수지 신도시가 아니라 처인구에 있습니다. 성남시청은 분당이 아니라 중앙구에 있습니다. 고양시청이 바로 덕양과 일산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오늘이 3.1절이니만큼 만세 삼창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양시청 원앙 걸림 만세, 그러면 두 손을 번쩍 만세를 3번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 원앙 걸림 만세! 폭탄, 난방비 폭탄, 지금 생업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에 귀한 시간 쪽에서 나오시고 후원금 내시고 자원봉사하고 서명하고 그렇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모이신 거죠, 여러분. 신청사 이전이 무슨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이 아니고 또 지역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신청사 이전 반대 주장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덕양 주민의 삶터를 지키고 고양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일산에 사는 주민이나 덕양에 사는 주민이나 더불어 잘 사는 고양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이동환 시장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독선과 불통으로 신청사 이전을 발표할 때 우리 시민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이나 수기한 거고 행정 절차 다 마무리된 일을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국회의원에게 통보도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 그것도 기초단체장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용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빌딩은 고양시청사로 가당치 않습니다. 저기 서울 강남에 공짜 빌딩 하나 생겼다고 서울시청 이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죠? 그죠? 어느 시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서울시청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자리에 두고 강남 빌딩에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 수익을 올리든지 분양 수익을 올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인지 이런 가짜음은 이제는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과 시장이 사진 찍은 보도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시 혁신 계획 방안을 준비 중인데 그 선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프로그램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봉투에 담아서 민원 전달한 거고 그 이후에 장관이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되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법안은 제 소관입니다. 제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정도 사업시키는 내년이나 돼야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대안이 있는 것처럼 그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우리 주민들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에 관해서는 당이 다르더라도 시장에게 협조하고 늘 함께 기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에게는 공헌 하나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독단으로 고양시를 이렇게 들쑤셔놓고 지금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시장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 유치한다고 지금 대립 나와 있습니다. 기업 유치도 좋은데 다 때가 있고 선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독일, 미국 그리고 무슨 8개 나라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머리 맞대십시오. 얼마 전에 이달 그 기름값이 한 화해농가에게 1,116만 원 폭탄 맞았다고 보도에 난 걸 봤습니다.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민생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신청사 문제 먼저 매듭 짓기 바랍니다. 기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공개 토론 빨리 응하십시오. 모집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지 마십시오.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설득하십시오. 법정부 사전은 시민들 뜻을 받아 안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중공마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신청사 바로 잡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명석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문명석!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특례시 원안 정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성렬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도양구를 지키기 위해서 원당의 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주민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성명서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명서 신청사 백서 기존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역 달래치기로 넘기려는 비열한 행정과 요즘 재벌의 특혜를 몰아주는 이동환 시장은 사퇴하라. 예, 백석 요진 업무 빌딩으로 시청이 이전되면은 요진 타워 소유 미분양 상태의 쇼핑센터 벨라시티의 분양 대박이 나서 요진 재벌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 고양시청 이전하면은 고양시청 주변 영세 상인들의
생활도전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셋, 이동환 시장은 신청서 백석 이전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선언에 불과함을 설명하지 않고 선언을 결정으로 홍보하는 주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신의 무모함을 덕양과 일산의 싸움으로 몰아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열한 행정이다. 넷, 지난 16일 이동환 시장이 개최한 44개 동 통장단 설명회를 지지하는 시위에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아인 보호 때문에 시위하던 우리 한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장은 떠나갔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당신이 어떻게 고양시장이라는 말입니까? 다섯째, 원당 고양시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의 심의와 동의 행정 절차를 거쳐 국제설계 공모와 그린벨트 해제 예산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만 하면 남은 상태에서 백석동, 대장동, 일산과 덕양 어디든 시청 부지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한창 진행된 행정을 뒤집을 만큼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라는 말입니까?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에서는 백석동 이전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법적 조치, 국민 소환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백석동 시청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일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위원회 장성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은 덕양에 예, 이제 추진연합회에서 성명서가 발표됐고요.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문명순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호를 조금 더 외친 후에 이분들의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양시청은 90% 이상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직이 이동환이라는 시장직을 수행하는 분 한 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석 행정, 일심 행정, 불통 행정, 규탄 행정